반갑습니다. 오늘은 도고 동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고 동문학이라는 그 학과 그 자체에 대해서 독일어라는 그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일단 외국어 중에서 독일어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외국어 전반적으로 학과가 대학교마다 있습니다. 외국어 학과들 그 도고 동문학, 불어 불문학, 영어 영문학, 일어 일문학, 중어 중문학 이런 식으로 외국어 중요한 나라들의 외국어를 학과로 지정하여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1년마다 약 40명씩 뽑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학과 교수들과 그 교수들 그리고 그 교수들이 그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거기에 또 그 원어를 사용하는 그 교수도 요즘은 거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어 전반적인 우리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왜 외국어 학과를 지정하여서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전이라고 할까요? 왜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가? 사실 외국어는 그 대학교에 가서 4년 동안 전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국어는 사실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외국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국 나라의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그 외국 나라의 기술을 접하기 위해서 그 외국 나라의 전반적인 정치를 접하기 위해서 또는 그 역사를 알기 위해서라고 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외국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고 동문학의 중요한 도고 동문학을 하나 빼서 도고 동문학이 중요하니까 도고 동문학을 전공을 하시오라는 그러한 광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광고를 한다면 왜 도고 동문학과를 지원해야 할까 하는 그러한 선전 광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영어권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가 아주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 영어를 배워야만 한다는 그런 의식이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영어를 해야 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또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면서 독일어 학과가 영어 학과는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독일어 학과는 도고 동문학이라든지 그러한 학과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폐과를 한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도고 동문학이라고 하는 학과는 사실 생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도고 동문학이라는 학과는 독일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도고 동문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고 동문학. 도고 동문학이라는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이해하기 위해서 독일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고 동문학을 전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붓이라는
미국의 대통령도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의 조상이 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때문에 독일에서 부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그 가문이 있기 때문에 부시 이 사람은 독일에서 온 사람이다. 일단 이름 때문에 물론 프랑스에서도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프랑스에서도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 부시라는 사람이 그 이름 때문에 독일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시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온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도 하면은 또 일본어가 되어버립니다. 부시도라는 말은 한국말로 무사도가 됩니다. 부시도가. 그래서 일본에서 온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독일로 건너와서 그 가문 중에서 다시 미국으로 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지만 일단 그 이름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구동문학을 왜 할 수 있으며 도구동문학을 왜 연구할까요? 학문이라는 것은 지식학이라는 것은 혼자서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서 그 대학을 가는 사람의 숫자는 적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들이 대학을 가서 배운 것을 또 널리 퍼뜨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사실은 뽑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이렇게 4년 동안 혼자서 배운 학문을 또 사회에서 널리 퍼뜨릴 수 있는가 하는 사람을 사실은 뽑는 것입니다. 지식학은 나 혼자만 알고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구동문학이라든지 그러한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은 교사로서 또 일을 합니다. 교사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배운 것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직업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하나의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하나의 도구라고 할까요? 그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준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그 외국어 자체를 배우면서 또 중요한 것은 그냥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어를 배움으로 해서 선과 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외국어를 통해서도 선과 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를 통해서도 선과 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비교를 해야만 합니다. 비교를. 그래서 도구동문학이라면은 독일어로 되어 있는 문장들을 그 독일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겠습니다. 선과 악을 비교하면서 외국어로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문장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만약에 선과 악이 아니라면은 기술이라든지 어떠한 사실, 역사,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선과 악이 들어있으며 하나의 기술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술을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과 악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학문을 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지식학, 그 지식 아는 것이죠.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지식가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식학자입니다. 지식학자이면서 선과 악을 다루지 않는다. 선과 악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식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언제나 구분할 수 있어서 지식학자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식학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는 것은 독일 그 문장들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드러나겠죠. 누가 더 훌륭하게 발전을 했느냐. 만약에 독일어로 된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지 않는다면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독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독일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알 수 있겠죠? 독일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게 발전을 했느냐 아니면 한국 사람이 더 훌륭하게 발전을 했느냐 그 번역 문장을 보고서요. 그 번역된 문장을 보고서 이건 독일 사람이 지은 책이다. 이것은 한국 사람이 지은 책이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식학자들이 번역을 한 것을 놓고서 이 독일 사람이 더 선한 쪽으로 발전을 했느냐 한국 사람이 더 선한 쪽으로 발전을 했느냐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동문학이 중요한 이유가 그 외국어를 안다는 것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그런데 만일 독일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발전이 덜 되어 있구나를 알게 된다면 독일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죠. 독일 사람이 발전이 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발전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독일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되겠죠. 그러한 숙제가 있습니다. 외국어를 하는 이유가 그냥 외국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워야 되겠죠.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독일에 가서 배워옵니다. 배워서 또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훌륭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독일 사람보다도 그 배워온 것을 가지고 또 한국적인 것으로 더 훌륭하게 발전을 해서 그 사람은 또 독일에 가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독일어를 한다면 독일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지구 전체가 더 높은 문화를 가지는 것이 왜 외국어를 우리가 배우느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그냥 배운다고 해서 배워서 그냥 자기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배워서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이 더 훌륭하게 발전을 했느냐 한국 사람이 더 훌륭하게 발전을 했느냐 근데 무엇이 기준점이냐 하면은 선이냐 악이냐입니다. 언제나 선이냐 악이냐 선한 사람이 더 훌륭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면은 그 문화도
아주 섬세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화가 그 발전이 되면은 그 섬세한 그 하나하나마다의 그 섬세함이 아주 그 고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귀하다. 높고 귀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서 우리가 아주 높게 받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아주 고귀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주 고귀하게 그 고귀한 사람에 맞게 우리가 고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한 감각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더 고귀한 사람인가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월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고귀성, 권위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권위가 높으냐 라는 것은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권위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지성적이냐, 누가 더 높은 문화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민족이라든지 그 사람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속성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발전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사회 안에서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비교를 하면서 또 발전을 하고 끊임없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경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까지 그 발전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은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 발전을 해야 하는 기준은 언제까지나 선과 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에다가 끊임없이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지 악에 의거하여 그 끊임없는 발전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악이 발전을 하게 된다면 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선과 악 그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지식학을 한다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발전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선이냐 악이냐 언제나 그 구분을 해야만 합니다. 선을 발전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는 악을 발전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구동문학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기본적인 도구동문학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하게 된다면 언제나 그러한 기준을 근데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민족주의. 사람은 어차피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언어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만약에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그 나라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언어를 사용해야지만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배워야만 그 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의 동화를 할 수 있으려면은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로 불리어지는 노래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민족주의를 강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민족주의를 강조하든 안 하든 그 나라마다 자신의 언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너는 민족주의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질문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사실을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 나라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 동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또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참 좋은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그러면 번역을 해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노래가 아주 좋은 노래인데 그러면 우리 한국어로도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서 불렀던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그 문장들이 있습니다. 문학의 문장들이 있는데 그 문학의 문장들을 아주 또 세계적인 문학이라고 해서 카프카라든지 카프카는 세계적인 문학가로 인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한다면 그 카프카의 문장들을 원본으로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이 있게 됩니다. 독일어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카프카 그 원본을 또 원 언어로 한국어가 원 언어죠. 한국어로 또 원래 한국어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한국어로. 그 언어들은 다 원래 언어들입니다. 원래. 그래서 또 그 원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알려지게 만들고 문학을 지금까지 괴테도 아주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괴테를 보면은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독일어에서 막바로 한국 원어로 번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가 있다는 것은 그 국가가 있다는 것은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정치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면은 그 대통령이 있고 거기에 총리가 있고 그 당들이 있고 정당들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정치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치에 따라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밥을 굶을 수 있느냐, 그러한 아주 중요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언제나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국의 원 언어가 있고 한국어, 독일의 원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역을 할 때 한국어 번역이니까 한국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독일 그 정치 단어들 중에서 그 총리라는 말이 있고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총리와 대통령이 독일어니까 물론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어보다는. 그렇지만은 한국어의 실정에 맞게 번역을 해야만 합니다. 그 총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총리는 대통령의 큰 대자를 쓰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총리는 대통령의 아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한국으로 봤을 때. 독일에서 봤을 때는 그 총리가 한국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총리는 그냥 법적으로만 그 법 문구에만 대통령의 위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한국의 대통령과 똑같이 총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거꾸로 된 것이죠.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그 총리를 그냥 그 법 문구에다가 독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위에다 앉혀 놓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그 총리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독일 말에서 총리라고 해버리면은 한국말로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총리라는 독일의 총리는 한국의 대통령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총리를 대통령으로 번역을 해야 되지, 독일 총리를 대통령으로 번역을 해야지만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번역을 독일에서 말하는 그 총리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대통령으로 번역을 해야지 맞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번역이 잘못돼 버리면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번역을 잘못한 번역의 의도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는 그 단어를 총리로 해버리면은 그 이미 그 머리에 대통령, 총리는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국 사람의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독일의 대통령을 총리로 번역해버리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독일어를 잘못 번역할 때는 목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독일의 정치를 잘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 번역을 잘못해버리면은 하나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독일 정치를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정확하게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안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이상의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만 하고 또 비교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역사를 또 아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역사책은 독일의 역사는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책을 가지고 와서 읽고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한국의 역사랑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랑 독일의 역사랑 비교를 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언제나 유럽 사람이 한국까지 와서 그 정치를 했기 때문에 독일 사람이 적은 정치에 대한 그 역사책과 한국 사람이 적고 있는 그 역사책을 비교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라는 이 지역은 일본이라든지 이 지역은 유럽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배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배라는 것은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죠. 몽고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몽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살고 있다고 보면 안 되죠. 그 지역이 내몽고 이렇게 해서 지역이지만 그 몽고 사람들은 또 중국 전역에 다 퍼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려 시대에 몽고 언어가 관청에 그러니까는 공식 언어다. 그래서 몽고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일본도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역사에 있는 사실입니다. 역사에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망하게 되면서 이시조선이 와서 그러한 잔재를 몽고족이 사용하였던 그 몽고 언어를 그러한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조선시대 때에 만드는 문자가 조선어죠. 조선어. 한국이라는 나라, 지금 한국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한국 대제국 시대에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시조선 시대에 몽고족의 지배를 당했던 그 고려를 다시 물려받아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문자를 한국어라고 지금 사용을 하지만 김씨조선, 북한이라고 하죠. 김씨조선 그 나라에서는 김씨조선은 조선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어가 더 정확한가요? 한국어가 더 정확한가요? 물론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한국은 한강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이 되었겠죠? 그 이름이. 그런데 그 이시조선이 만들어 놓은 훌륭한 조선어를 지금은 한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이 한국으로 변할 때 그 영향력을 끼친 민족들은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에.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도 몽고족들이 더 이상 한국으로 침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에서 침입을 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시조선 시대 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기 위해서도 특히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유럽에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다. 역사를. 그리고 역사를 비교하면서 문화를 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라는 것은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마다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비교를 해서 또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비교를 하면서 이런 문화가 있구나 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학문을 하는 이유는 그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더 좋은 문화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학문을 지식학을 해서 알게 되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 즐긴다는 것은 선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선을 즐긴다. 그 문화라는 것 자체가 아주 번영이 되면은 선이 번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는 선 속에 들어있다. 선.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참선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선. 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는 악은 문화가 없습니다. 선에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이 이룩해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룩해낼 수 있습니다. 그 육아사상이 우리의 문화 아닙니까? 육아사상이. 그 육아사상이 발달이 되면은 법치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찬란한 꿈은 바로
그 선한 문화입니다. 그 선한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외국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외국어라는 도구를 사용을 왜 하느냐 하면은 그 민족 이동의 시기에 사람들이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문화가 많이 혼합이 되고 또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어를 한다는 것은 문화를 비교를 하고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